기력은 뚝뚝 떨어지고 짜증은 점점 늘어나고 언제부턴가 남편이 변했다? 노화라 여기고 방치했던 증상들, 남성 갱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남성 갱년기 증후군. 제대로 극복해야 건강한 노후를 맞을 수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을 높이고 갱년기를 탈출하는 방법.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현준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힘이 세고 성격도 안 좋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통계를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무위원님 잘 들으십시오. 예. 평균 수명만 봐도 남자가 여자보다 6년이나 짧아요. 짧고 전 연령대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5, 60대 남성의 사망률은 여성의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3배. 자, 이러면은 뭐 남자가 여성보다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전혀 보여지는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보여지는 의미가 한 번만 더 여모위원님 한 번만 더. 여자는 내적인 힘이 있죠. 자, 여튼 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중년에 접어든 남성들 같은 경우는 간 상태, 혈관 상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근데 이런 남성들도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뭐냐? 바로 남성 갱년기. 이건 사실 남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에이 설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분이 좀 오락가락하다. 드라마를 아내보다 더 챙겨본다. 영화를 보면 꼭 같은 장면에서 눈물이 난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주말 되면 무기력해진다. 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봐야 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해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공클에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도 모르는 남자들의 비밀 시원하게 풀어진 오늘의 명의 소개합니다. 박현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남성 호르몬이 충분한 상태입니까 지금? 일단은 충분하진 않지만 예. 생활할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활할 정도는 된다. 예, 저도 제 남성 호르몬이 예.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과거에 조금 힘들고 스트레스 했을 때는 좀 떨어졌다가 네. 건강 관리를 좀 꾸준히 해서 네. 지금 정상 비슷하게까지는 네.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그럼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제가 느끼기에 예. 오후에 너무 피곤하다. 예.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네. 괜히 할 일 없이 스트레스 우울증이 오고 네. 우울감이 오고 이럴 때는 네. 여지없이 이렇게 네. 피 검사를 해보면 네.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 있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예. 자주는 아니지만 네. 가끔 이렇게 네. 측정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네. 짐작컨대 네. 나의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정도 된다? 저는 정상 하한치에서 정상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제가 속해 있거든요. 아하. 예, 이 정도가 예. 이제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네. 스스로 이 정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치료해서 치료 목표가 되는 수치가 예. 정상 하한치에서 정상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포함되는 것이 예. 가장 아이디어하다, 이상적이라 되어 있고요.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요 패널 세 분 중 두 분도 예.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건강한 수치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요거 한 분은 조금 낮았어요. 아니 근데 박현준 교수님이 오늘 방송을 아시네. 미리 살짝 고지를 해가지고 채널을 못 돌리게 저희 공부를 많이 모니터하셨네. 자 오늘 그럼 이만한 각오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떨리고 긴장이 되고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오늘 이 세 분 패널이 네. 저의 이제 환자분이고 또 환자 가족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네. 정말 이 공간이 네. 스튜디오가 아니고 그냥 네. 제 진료실이라 생각하고 예. 평소에 그냥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그대로 네. 그냥 편안하게 예. 진료하는 것처럼 해볼 생각입니다. 편안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팅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요. 교수님의 답변을 받아서 안방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들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좀 예민해졌다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내가 점점 여성화 돼가는 것 같다는 네, 네. 남성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의 노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눈물이 주룩. 이 얘기만 들어도 눈물 날 뻔했잖아요. 근데 진짜 눈물이 많아지긴 했어요. 눈물이 많아지긴 했고 뭐라 그럴까 집안일에도 관심 많아지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면 왜 여자가 타지냐? 혹시 갱년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남자가 무슨 갱년기야?라고 대답을 해왔거든요. 저는 교수님 네. 의학적으로 남자도 갱년기가 있는 겁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남성 갱년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음. 의학 교과서에도 이 남성 갱년기 질환이 의학 교과서에도 등재된 게 최근 20년 또 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성 갱년기라는 것은 분명한 질환이고요. 예. 이 질환 정의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일컫는 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되고요. 네. 이 감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 그리고 네. 정신적인 심리적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때 음흠. 이런 질환 자체를 남성 갱년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허. 쉽게 말해가지고 이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늘 아시다시피 아마 우리 임종석 위원님께서 롯데 자이언츠 마지막으로 우리 우승하던 그때가 최고로 높았습니다. 즉 아하. 20대 때 인생의 정점을 찍고요. 네. 그리고 30대, 40대에 갈수록 점점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그 줄어든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일단은 성기능 저하가 제일 먼저 아하. 이렇게 탁 표가 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표는 잘 안 나지만은 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음음. 이것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올 수가 있고 여러 예. 가지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라든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통 중년의 남성들이 뭐 스트레스 쌓여서 그렇다. 혹은 뭐 날씨가 더워서 이러나 혹은 뭐 집에서 잘 안 해줘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무심히 지나간다. 예. 무심히 지나간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방치를 하게 되고 병을 키우는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성 갱년기는 네. 분명한 질환이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잔소리는 왜 많아질까요? 잔소리는 감정의 기복의 대표적인 남성 갱년기 질환의 심리적인 변화거든요. 예. 기분 변화가 심해지고 아하. 항상 기분이 나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들은 네. 주변에서 보면 너 까칠해졌다. 혹은 혹은 맞아. 본인은 나는 감수성이 예민해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 까칠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좋게 말하면 여성스러워지고 가정적이 되는 건데 네. 건강 상태로 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변화도 꼭 조금 주변에서 너 좀 이상해졌는데라고 생각하거나 예. 본인이 어느 순간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갱년기 질환 의심해 봐야 된다. 저는 남성 호르몬 네. 하니까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데 남성 호르몬은 흔히 남성성의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수염이 나고 근육이 생기고 그렇죠. 변성기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게 갱년기랑 또 연관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지금 정준희 아나운서께서 정말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신데 아마 네. 학창 시절에 정말 제대로 배우고 계속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맞습니다. 너무 사신 방송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 맞고요. 예. 사춘기를 이끄는 게 바로 남성 호르몬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사춘기 이후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허. 네.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 성장했잖아요. 예. 하고 나면 이제 그때 남성 호르몬 하는 역할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정자를 만들게 됩니다. 정자를 만들고 정액을 생산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또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부부 생활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성기능을 유지하게 예. 해주죠. 그 외에도 이제 남성 호르몬은요, 남자의 건강에 이제 필수적인데 대표적인 게 근육량을 증가시켜주게 어허. 되고요. 그리고 집중력과 그리고 이제 기억력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어허. 근데 문제는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40대 이후에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네. 반대로 이 중요한 기능 등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일단은 성기능 감소입니다. 예. 특히 성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음. 그래서 뭐 드라마 보면은 이제 나이 많은 부부들은 뭐 몇 년간 전혀 뭐 각방을 쓴다. 그게 예. 가능한 이유가 예. 남자분들이 성욕구가 굉장히 줄어들게 음. 되거든요. 네. 그런 증상이 있고요. 네. 문제는 대인관계에서도 위축이 되고요.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들고 이런 어허. 전신적인 역할 예. 현상도 나타나죠. 예. 근데 성기능 장애에서 중요한 것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남성 갱년기 질환자의 성기능 장애는 잘 알고 있는 뭐 비아 땡땡이라든지 예, 예, 예. 시아 땡땡, 무슨 뭐 약- 자이 땡땡 예, 예, 예. 각종 이런 치료제들이 많은데 네. 이런 약들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렇군요. 그 유명한 약인데 대한민국 남성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약이 치료가 안 된다면 예. 어떻게 하죠? 예. 엄밀히 말하면 치료가 부족하다, 치료가 아, 효과가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예,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시작인 성적인 흥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아주 비옥한 땅에는 밭에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그냥 잡초가 막 자라요. 예, 예. 그런데 메마른 땅, 아이고야. 척박한 땅 예. 여기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네. 어떻게 했어요? 작물이 안 자라는 네.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성기능 장애로 비뇨기과에 많은 분이 왔는데 치료를 각종 치료제를 해도 이분이 제대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다시 피 검사를 해보면 네.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하고 네. 다시 이제 이러한 발기부전 치료를 하면 예. 효과를 부족했던 효과를 예. 다시 충분하게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죠. 야,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중요하네요, 예. 진짜. 근데 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성기능 외에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울감이라든지 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러니까. 비만과 같은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대사증후의 위험성이 증가됨이 이미 잘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이게 줄게 되면 남자들이 골다공증이 오기 때문에 쉽게 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성기능은 사실은 떨어지면 본인이 느끼거나 혹은 그 파트너 혹은 부인께서 느끼게 되죠. 네, 네. 당장 아침에 뭐 반찬이 바뀐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증상 자체는 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본인은 와이프가 내 모르겠지. 혈당치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후에 있는 전반적인 남성 건강 상태가 나빠져 간다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섭고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더 무서운 게 표가 안 난다는 게 네. 더 무섭다는 거죠. 교수님, 그 여성들이 왜 폐경이 되고 갱년기를 자연스럽게 겪잖아요. 예. 그러시면서 왜 갑자기 살이 찌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갱년기가 오면 운동을 좀 평소처럼 운동을 하고 먹는 밥 양도 똑같은데 살이 좀 찌거나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비만과도 참 연관이 많습니다. 어허. 이렇게 이제 비만한 분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약간 뚱뚱하신 분들은 네. 근육량은 작은 반면에 지방은 많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지방에는 지방 세포에는 방향화 효소라는 게 있어요.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방향화 효소라고 예,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몸에 있는 그나마 좀 남아 있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한 분들, 하하. 약간 이렇게 뚱뚱한 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낮아요. 예.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의욕이 없고 예. 우울하고 운동하기 더 싫은 거예요. 예.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은 더 찌고. 예. 그러니까 다시 남성은 또 낮아져. 이게 빈-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네요. 빈곤이라 표현하겠지만 이 나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예. 저는 계속 기분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음. 잔소리 많이 하는 어쨌든 간에 나도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호르몬이 좀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네. 이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관련된 게 맞습니다. 예. 이제,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는 고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고환에 라이디히 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흠. 두 번째는요, 네. 우리 뇌하 수체라는 곳에서 네. 어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음. 호르몬이 고환에 가서 고환이
남성 호르몬을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 신호 자체가 약해집니다. 예. 나이가 되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 갖다 붙어 가지고 그게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수용체의 민감도 혹은 그 수용체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돼요. 아하. 이러한 기본적으로는 예. 의학적으로 이 현상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고 혹은 분비가 되더라도 그 역할 파워가 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런 게 또 흥미롭게도 모든 사람들이 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허.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7, 80대가 되어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호. 예. 어떤 분은 또 40대가 넘었는데도 굉장히 낮은 분들이 있어요. 예. 개인 편차가 심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앞서도 말했다시피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네. 이 개인이 어떤 건강한 생활 어느 정도의 건강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외적인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먹는 음식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네. 때문에 그 남성 호르몬 수치의 편차는 개인 편차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되죠. 지금 교수님 얘기 계속 들어보면 정말 큰일입니다. 왜요? 옆에서 느끼시겠지만 예. 우리 뭐 항상 스트레스 많죠. 뭐 휴대폰도 계속 보고 있죠. 잠자는 시간 작아지죠. 네. 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지금 여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중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 아까 여미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본인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예, 많이 보시고 스마트폰을 또 이제 아침에 안 보잖아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수면 시간이 줄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 많이 보면서 수면 시간 줄고 스트레스 이게 정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하는 환경적인 우리 생활 습관에서는 3대 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 여 의원님 만약 그렇다면 당장 그 이제 저녁에 충분히 자는 게 좋고요. 예. 저녁에 충분히 자는 것이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 그리고 유지하는 아주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잡시다. 수면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자야 됩니다. 왜 빨리 자라 그러잖아요. 빨리 자라.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어떻게 이제 검사하냐는데 예, 예. 사실 남성 갱년기 증후군은 진단하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어떻게?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고가의 진단 검사가 없죠. 피 한 방이면 피를 한번 뽑아보면은 네.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언제든지 가면 되고요. 또한 공복하고 상관없이 피 예.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병원에 들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약간 내가 저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언제든지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셔도 좋고요. 그 남성 갱년기 진단을 위해서 네. 비뇨기과에 한번 가시는 것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은 350 네. 뒤에 단위가 중요한데요.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혹은 3.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예. 이게 병원마다 어떤 경우에는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를 쓸 수 있고 예.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단위만 잘 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3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네. 미만이면은 조금 안 좋다 생각하면 되고요. 네. 또 뭐 이게 이제 미국 학회 쪽이라든지 네. 또 이런 세계 내분비 학회 쪽은 더 낮게 어허. 30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부터 네. 낮다 이렇게 하는 학회도 있는데 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네. 300 또는 350보다 낮으면 내가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 공개 클리닉 외에 그 제작진들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 강동원 박사님, 윤정석 의원님 그리고 제가 피를 뽑았습니다. 근데 담당 PD하고 작가가 주말에 전화가 와가지고 피 뽑으라는 거예요. 그때 뭐 남성 호르몬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네, 그래서 저 월요일에서 뽑았습니다만. 교수님 이제 그 결과치를 갖고 계시죠? 예, 여기에 봉투에 담겨져 있고 어허. 저희가 사실은 네. 방송하기 전에 이미 네.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네네.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요. 또 네. 이렇게 이제 롯데를 사랑하는 팬들께서는 우리 네. 여미 의원님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얼마나 굉장히 네, 궁금하겠지만 되게 궁금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 순위만 발표하는 거 순위, 전문이라 순위만 발표하고 예. 정상 비정상까지만 발표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1위는 1위는 예. 근소하게 예. 우리 문근혜 PM입니다.
이런 걸 일이 한다 그래서 야. 아니 근데 연미원님이 좋으실 것 예, 같은데. 근데 더 놀라 여미애님은 이잖아요. 예. 정말 거의 공동일이라 할 정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같았는데요. 예. 아쉽게 0.02 차이로 예. 2위를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3등인 얘기죠. 강동원 박사님께는 예. 3위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는 감히 동메달이다 이렇게. 동메달이다. 왜냐하면은 왜? 강 박사님 두 분보다는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치 같으면 저는 정말 괜찮다. 오. 예, 정말 잘하시다. 그래서 동메달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분 다 저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유지 측면에서는 세 분 다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잠깐만. 그 350이라 그랬잖아 아까. 네네네. 앞자리는 3입니까? 그러니까 앞자리는 예. 금메달 따신 두 분은 5입니다. 와, 여기는 좋은 겁니까? 5는 네. 어떤 치료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네. 전날 그 PD님의 강압적인 전화, 예. 피검사를 해라는 그 스트레스 하에서 5점대를 유지했다는 것은 예. 저는 예. 분명히 밤에 잠도 잘 안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죠. 5점대라는 것은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아하.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강 박사님 경우에도 3점대 뭐 중반임을 오, 밝혀드리기 위해서 좋으시네요. 정상 기준 한치지만요. 네. 3점대 중반도 예.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네. 남성 호르몬 치료에 적응성 되지 않는 건강한 치료 수치다. 안 받아도. 이렇게. 예. 2위라는 것 때문에 조금 기분이 좀 어. 상하는데 아 근데 그 제가 운동도 많이 하고 예. 지금 2년 굉장히 근육도 많고. 굉장히 약간 억울하시고 할 텐데 예. 이게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분명히 염정수 위원님이 우리 이제 문근혜입니다. 문근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문PM님보다 근육량은 맞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많겠죠. 예. 문근혜 PM님이 제가 직접 보니까 예. 체지방은 염정석 위원님보다 작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만큼 예. 남성 호르몬의 중요한 것은 근육량도 있지만 체지방의 비율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 문근혜 위원님이 지금 보면 굉장히 이렇게 몸이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근육과 체지방률이 작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염위원님을 예. 근소한 차로 앞질렀지 않았나.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남성 갱년기 증후군을 뭐 겪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남성들 중에서 남성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예, 과연 이만큼 중요한 음. 남성 갱년기가 얼마나 흔한가 굉장히 우리가 예, 이제 예. 알아야 되는데요. 네.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행히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부산 지역에 네. 40대 이상의 남성분들 환자는 아니죠. 네. 남성분들을 무작위로 534분을 모시고 이분들에서 일일이 체열을 다 했고요. 오. 그리고 이제 남성 갱년기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증상이 있으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 환자분들 그 교집합을 가지고 네. 남성 갱년기 증후를 야, 진단을 했을 때 중요한 연구를 하셨네요. 과연 네. 몇 퍼센트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100명은 넘지 글쎄. 않았을까? 100명. 100명이라고요? 그러면 한 20%? 20%? 여자들도 그 정도 하잖아요. 예. 저는 15%? 15%. 저는 한 3%, 3%. 3% 정도. 위원님은? 저는 1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에이, 우리 둘이 지금 앞에 온대 우리는. 정준희 아나운서께서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예. 25.6%가 나왔거든요. 즉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 4명 중에 1명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고 증상이 그와 있다. 관련된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몇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느냐?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현재도 에 해당하지만 네. 모르고 지나는 게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여성들은 폐경기가 있잖아요. 이제 예. 생리가 이제 중단되고 이제 이렇게 잘 알 수 있는데 이 남성들은 또 그래서 남성 이제 호르몬이 낮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금방 그게 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갱기가 그렇죠. 질 수 없고 이제 그런데 이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예. 자, 오늘 의심해봐야 방송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이렇게 이제 눈여겨 들으셔야 될 건데요. 이런 증상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도 너무 다양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학회에서는 나누어 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남성 호르몬과 완전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서 이 증상이 있으면 갱년기를 거의 맞다라고 하는 거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약간 비특이적인 조금 전반적인 증상이지만 이런 증상들이 뭔가 치료가 안 되고 이해가 이렇게 설명이 안 될 때는 그 배후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지 않는지를 바라는 그 두 가지로 나누어 놨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특징적이고 관련이 깊은 증상은 성기능 감소. 예. 특히 이제 야간에 예. 발기가 감소합니다. 보통 남성은 네. 자다가 3에서 4회 정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욕구라는 게 이제 떨어지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정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음. 이런 게 있으면 요거는 거의 남성 갱년기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약간 전반적인 증상으로는 예. 안면 홍조, 얼굴이 쉽게 빨개진다든지 예. 네. 그리고 체모 감소. 어. 즉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겨드랑이 턱이라고 보통은 줄여서 겨털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게 이제 감소한다든지 그리고 남자분들이 골 다공증이 와요. 내가 분명히 했는데 뼈가 가늘어졌다? 예.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우울해요. 예. 우울하고 네. 기억력이 감소된다. 어. 갑자기 깜빡깜빡한다? 음. 내가 아침에 뭐 먹었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집중력이 감소돼요. 멍해 사람이 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 변화가 너무 업다운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병원에서 피 검사를 우연히 했는데 알 수 없는 빈혈이 있다. 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성 호르몬의 역할 중에 야. 하나가 조혈 작용이 있거든요. 예.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 있으면 남자분들 중에도 여성분들처럼 빈혈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생겨. 예. 근육이 안 생기고 반면에 살은 너무 잘 찌는 거예요. 어허, 네, 예.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을 때, 예,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늙어서 그랬나 계절 탓이겠지 아니라 한번 갱년기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남성 갱년기란 말이 이제 조금 익숙하긴 하지만 네. 훨씬 더 익숙한 단어가 여성 갱년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남성도 갱년기가 있고 여성도 갱년기가 있으시잖아요. 두 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갱년기라는 단어가 네. 똑같이 있다는 것에서는 비슷한데요. 음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이 여성 갱년기는 폐경이라는 인생의 큰 변곡점을 겪으면서 네. 급격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모를 수가 없는데 남성 갱년기는 20대 때 정점을 찍고 30대, 40대 천천히 떨어지고 그나마도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갱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갱년기에 접어든다는 거예요. 예. 부지불식간에 갱년기에 접어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안지, 갱년기 증후에 자기가 걸려 있는지를 모르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갱년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잘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엉터리 속설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수많은 설설설 어디까지 밀어야 되는지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첫 번째 문제.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는 건 남성 호르몬 때문이다. 이 질문이 아주 철학적이 되네요. 이거 정말. 야, 자,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는 거는 남성 호르몬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XO다. 저도 판이 있었으면 O를 들었을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뭡니까? O다. 맞죠? 우리 O지. 가을을 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호르몬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호. 제가 O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남성 호르몬이 흥미롭게도 아침 저녁으로도 변화가 있지만 예. 1년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봄 여름에는 좀 낮아요. 그러다가 가을 겨울은 높아지거든요. 특히 가을에 높아지는데요. 네. 가을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다 보니까 남자분들의 이런 리비도라는 예. 성욕구나 이런 게 좀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랑을 찾게 되고 예. 뭔가 가을에. 이제 주변에도 뭔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추파를 던져보고 싶고 이런 예, 것들이 예.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가을 타는 증상을 100% 남성 호르몬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네. 일부 거기에는 이런 남자분들의 심리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O냐 X라 봤을 때는 네. 칼같이 잘 웃었지만 여미연님의처럼 예. O가 야.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옆구리가 시리다 이 말에 예.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거는 뭐 상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라고요? 상식이 아까 호르몬이 부족하면 털이 빠지지 않으셨어요? 아니, 남성의 정력이 남자는 다 상징인데. 머리가 이게 눈이 저도 좀- 모르겠어요. 지금 감 박사님이 X를 드셔가지고 교수님 이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정답은 O입니다. O죠. 너무 잘 맞춰요 진짜. 여기서 질문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것은 오늘 이 주제가 중년 위의 남성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탈모 중에 그냥 남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는 그게 남성 호르몬 의존형 탈모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높은 경우에 일률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제 남성형 탈모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되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과다하게 투여했을 때는 부작용 중에 하나로 남성형 탈모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네. 남성 호르몬이 정상 수치로 유지되면서 정상 범위 내에서 높은 분들은 탈모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셨는데 네. 우리 강 박사님에 비해서 여미연님이나 문근혜 PM이 탈모의 우리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예, 예. 여기서 만약에 문근혜 PM님께서 내가 좀 더 남성 호르몬을 더 높이고 싶어 해서 과다하게 남성 호르몬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남성 호르몬을 투여할 경우에는 네. 이런 탈모와 같은 네. 부작용이 생길 네, 수 네,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 준희 아나운서는 못 맞추셔도 돼요. 네, 네. 자, 지금 오늘 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다 예. 틀렸어요. 자, 갑니다. 줄어든다. OX 들어주세요. 갑니다. X, 약해진다 강의. 자신 있게. X, 나 이거 모르겠다. X. 교수님 정답을 밝혀주십시오. 정답은 정답은 X였어요. 감독사님 다 틀렸습니다 지금. 예. 유일한 의료인이십니다. 남성 호르몬 레벨과 예. 그리고 소변 줄기 그 예. 배뇨 증상에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X가 맞고요. 음흠. 다만 이제 그 기조로 내려가면은 음.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네. 드릴 건데 약간의 관련은 있는데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립니다. 성생활을 자주 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헷갈려. 야, 이거 진짜 헷갈린다 이거. 하나, 둘, 셋. XOO. 교수님, 예.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오다. 예. 이게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 실험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 이런 교미를 예. 많이 한 수컷에 취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아. 높아지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것과 네. 성생활이 많은 거 그리고 자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왕성한 것은 분명히 서로 관계가 네. 서로 양의 아하, 상관관계가 있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아쉽습니다. 마지막. 남성 호르몬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여기는 이제 문제 답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있어요. 맞으면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저도 X가 있었으면 X를 들을 것 같은데. 교수님, 정답은 X.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드는 게 중요하지 과다하게 높은 거는 과다하게 낮은 것만큼 안 좋기 때문에 어허. 치료할 때 반드시 저희가 주기적으로 피검사라는 이유가 이 환자분의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는 거지 계속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예.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숫자 5는 뭐 과다한 건 아니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좋은 수치.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앞으로 과다하게 오도 할 수치가 겁니다. 더 올라가. 과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예. 과하게 낮은 것도 아니기 예. 때문에 아주 저는 모범적인 걱정을 숫자. 많이 교수님, 했습니다. 저희 사실은. 앞으로 행운의 수는 5로 옵니다. 저희 행운의 수는 5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 호르몬에 대한 속설도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봤는데요. 정말 풀어봤으니까 네. 네가 놈이 내가 놈이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남성 갱년기를 원인과 증상을 알아봤다면요. 이번에는 탈출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양식보다 의사. 자, 그러면 거꾸로 교수님,
예.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었다. 그럼 그걸 좀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단순한 예, 방법으로? 맞습니다. 사실은 남성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는 제일 치료로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주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음흠. 사실은 의학자로서는 완벽한 해결법이 되겠죠. 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고안에 떨어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가능한 치료는 이 생성이 안 돼가지고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채워주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왜냐하면 그 치료를 중단하는 순간에는 다시 떨어지게 돼 있겠네요. 그래서 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치료는 일단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채워서라도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을 줄이자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물론 장어라든지 삼계탕 이런 보양식이 건강에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예. 굉장히 이제 보양식들이 잘 보면요, 네. 지질이 좀 있거든요. 예. 이 지질이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되고요. 이 콜레스테롤이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예.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보양식이다. 다만 네. 이 보양식들이 이제 하이 칼로리이기 때문에 네. 보양식 너무 즐겨 자주 먹는 것은 네. 또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네. 뭐 우리가 이제 복날에 이런 삼계탕을 찾고 장어를 먹고 하는 것들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네. 섞인 거 아니냐. 오랜 역사적 이렇게 통계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보양식 말고는 남성 호르몬 보충은 약입니까 주사입니까? 예, 일단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원래 일단은 강석구 변하고도 직구건데, 잘 뜨시고 직구. 다 슬라이드가 진짜 좋았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먹는 약이 있습니다. 예. 먹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화장품처럼 바르는 치료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사가 있습니다. 예. 이 주사가 있는데요. 먹는 약은 매일 먹어야 되고요. 바르는 것도 매일 발라야 됩니다. 주사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요.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환자의 선호도와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그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조금 개인별로 예, 다르기 예, 때문에 예, 보고 예.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매일 먹거나 혹은 매일 바르는 걸 먼저 한번 해보고요. 예. 그 효과나 부작용을 판단한 연후에 이분이 문제가 없고 장기간으로 치료를 하겠다면 장기간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다만 주사는 이제 많이 아픕니까? 주사는 아빠는 그렇게 참아야죠. 아프진 않은데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든요. 이제 먹는 약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식후에 먹는 게 아니라 식사 끝나면 거의 동시에 먹어주는 게 복용하는 게 흡수에 좋고요. 그다음에 몸에 바르는 제제를 선택했을 때는 바르고 나서 충분히 이제 흡수가 된 후에 이제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 바른 상태에서 바로 어떤 타인, 특히 이제 여성분과 접촉을 할 경우에는 예. 그 남성 호르몬이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 예, 효과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주사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는 저렴한 반면에 네. 약간 이게 너무 주사를 맞고 급격하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에서는 좀 조심해서 예.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그걸 하게 됩니까?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호르몬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을 때 자, 이 남성 호르몬 투여는 적어도 40대 이후에서 네.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이유가 없는 비가임기 여성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고요. 네. 비록 이제 그 이유는 남성 호르몬 자체가 외부에서 투여되는 경우에 너무 젊은 남성들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남성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고 오히려 정자 형성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예. 이제 가임기 남성들 네. 20대 30대에서는 설사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다라 하더라도 네. 남성 호르몬 자체를 투여하는 치료는 금기시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제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부작용인지 모르겠지만 유방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맞아, 이런 맞아. 얘기가 예, 있는데 있어요. 남성들도 그럼 남성 호르몬제 치료를 하면 네. 뭐 어떤 암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전립선 암의 먹이가 되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암이 현재 있거나 혹은 전립선 암을 치료받았던 환자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설사 낮더라 하더라도 치료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해서 예.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여서 소변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남성 호르몬 치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 오해를 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전립선암이 무조건 생긴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걸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전립선암이 무조건 생긴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채워주는 것은 전립선암의 발생과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남자분들 중에도 유방암 환자가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쓰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으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남성 유방암 환자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다거나 너무 고령이시거나 혹은 우렬성 심부전증 환자라거나 네. 혹은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환자에서는 이 남성 호르몬 특히 주사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급격한 농도 상승에 의해서 적혈구 성생이 과다하게 되면서 피가 찐득찐득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환자들에서도 주의를 해서 치료를 모니터링을 잘 받으면서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이쯤 되고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밤에 이제 소변 보러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뭐 2번, 3번 일어나시다 보면 잠을 설치고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야간뇨라 그러죠. 이 야간뇨가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확하게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야간뇨가 있는 분들 있죠. 밤에 2-3번 일어나는 분들은 잠의 질이 나빠집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잠을 여러 번 깨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게 되죠. 사실 이 남성 호르몬이 원활하게 이제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의 질이 깨지게 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낮밤이 바뀐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분들에서도 남성 호르몬 수치 굉장히 낮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야간뇨 역시 남성 호르몬을 떨어지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왜 혈압약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왜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하면 이게 평생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중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여명 기간 동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고환 기능 자체를 높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걸 계속 이렇게 채워주는 의미에서 네. 당뇨 조절하거나 고혈압 조절하는 것처럼 여명 기간을 복용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처음에 치료를 시작하면 굉장히 만족해하다가 항상 이제 이게 장기간 가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그렇죠. 치료의 이 수능도라거든요. 그게 네.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보면은 여명 기간이라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하면 또 그 치료 기간의 절반 정도 되는 것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치료하는데 네. 이게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게 그냥 제 경험이고요. 네. 놀라운 것은 제가 치료를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환자분들의 남성 호르몬 농도가 치료 전처럼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특히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이런 운동을 같이 했던 네, 네.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남성 호르몬 치료할 때 체 구성이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를 중단해도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원위치 되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에 근력 운동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빨리 키우려고 남성 호르몬 주사,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를 맞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계세요? 하더라고요. 이게 좀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라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은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남성 호르몬을 변형시킨 그런 게 호르몬이거든요.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하지만 이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역시 남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젊은 남성에서 이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혹은 장기간 할 경우에는 네. 고환
위축이라든지 이 오. 고환이 위축이 되고요. 여성형 유방증이라든지 남성 불임 그리고 간 기능,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들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천적인 질환으로 남성 호르몬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네. 젊은 남성에서 아기를 다음에 놓아야 되는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도 네. 치료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된다.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성 호르몬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연준 교수께서 수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서 처방전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황금 처방전. 아하. 이 속에 그동안의 노하우와 모든 연구 결과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아, 뭘까요? 뭘까요? 이 정말 황금 처방전. 어렵습니다. 그 광고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뭡니까? 남자한테 좋은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딱인데 산수유가 아닐까. 산수유다. 네. 야, 역시 우리 준희 아나운서는 보통이 아니에요. 이 센스가. 네. 박사님, 뭘 보겠습니까? 저는 아까 뭐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견과류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땅콩이 아닐까. 땅콩. 영 의원님? 뭐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예. 황금 처방전 너무 예. 광범위하게 안 좋은 거나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저는 그냥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한다. 예. 예. 방송에 좀 집중 좀 해주시죠. 예. 자, 우리 박연준 교수께서 가져오신 황금 처방전.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땅콩입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달걀? 달걀을 갖고 오셨어요, 예. 교수님. 예. 예, 사실 아까 우리 염 의원께서 말씀하신다시피 남성 갱년기에 좋거나 혹은 남성호를 높일 수 있는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 달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아까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께 반 산수유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하. 네. 그거는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네. 처방전을 될 수 있으나 오늘의 이 자리에는 대소견 좀 그랬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네. 달걀을 선택해야 하는 이 달걀의 노른자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 지질이기 때문에 네. 이 남성 호르몬의 생성 원료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작게나마 비타민 D가 있고요. 네. 비타민 D는 역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높여주는 물질로 예.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 흰자에는 이렇게 우리가 근육량을 높여줄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달걀이 구하기 쉬우면서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우리 중년 남성에서 남성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달걀을 우리가 이제 즐겨 먹지만 항상 걱정되는 게 혹시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 콜레스테롤 높아지가 있겠는데 그때 이제 이 달걀과 함께 먹어주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견과류거든요. 견과류에는 일단 부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네네.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낮춰주는 효과도 예.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견과류에 많은 비타민 E가 음흠. 이 황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흠. 이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고항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이제 또 나간다면은 물도 풍부한 아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자 형성 능에도 좋고 남성 호르몬에도 좋고 홍삼이나 예.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산수유 예. 이런 것도 이미 실험적으로 네. 남성의 이제 성기능과 남성 호르몬을 높여줄 수 있는 거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산수유, 홍삼 누가 선물을 해주면 정말 내 건강을 아끼는 정말 진정한 친구나 정말 이렇게 아끼는데요. 그다음에 달걀은 진짜 손쉽게 먹을 수 캐릭터지, 진짜. 있으니까 뭐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달걀을 즐겨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남성성을 지키는 데는 아무래도 이 근육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계신데 근육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운동은 다 좋습니다. 예. 다 좋은데
또 이 연구자들에는 좀 까칠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오시면 운동을 하는데 이 근육 운동이 좋은지 유산소 운동이 좋은지를 가지고 네. 실험한 연구자들이 그 있었는데 부분은 약간 좀 예, 굉장히 굉장히 저도 그 연구를 보고 네. 흥미로웠는데 결과가 약간 의외였습니다. 뭡니까? 저는 아무래도 같은 운동이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남성 호르몬 높이는데 더 좋을 줄 근력 운동. 알았는데 그러게요. 예. 결과는 둘 다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더 좋은 것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아까 우리 금메달과 은메달과도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네요. 근육량은 우리 염이 함께 훨씬 높지만 높죠. 체지방 면에서 아마 우리 그 문근의 PD님께서 낮기 때문에 예. 근소한 아마 아. 그 높은 것처럼 같은 운동이면 다 좋긴 좋은데 예. 이왕이면 체지방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이 네. 조금 더 남성 호르몬을 높이는 데는 유리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염이 의원님 홀짝에 오겠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아. 근력 운동을 조금 하고 유산소 하고 딱 달걀을 먹거든요. 아, 저의 그 숫자 5에 비결. 거기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남성 호르몬은 뭐 관심도 없는 분야였고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여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또 같이 이끌어 가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잘 네.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이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계시거나 고민인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당부의 한 말씀 저는 남겨주시죠.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남성 갱년기 장애는 중년 남성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년 남성이 건강해야 네. 가정이 건강해지고 예. 그리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네.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네. 걸 꼭 명심하시고 네. 남성 건강, 네. 남성 호르몬 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와. 아니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럼요. 우리 준희 아나운서도 저도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좀 결혼을 하면서 네. 남편의 건강도 챙겨야 하고 그렇지. 예. 또 호르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네, 말씀해 네, 주시니까 네. 앞으로 달걀도 많이 챙겨주고 여보 오늘은 달걀 요리야. 간판사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근육을 좀 중요시 생각하고 맨날 그 어깨 근육 이거 맨날 강조했잖아요. 네. 그럼 그보다도 지방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우선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님, 예. 저도 오늘 문근혜 MC한테 져가지고 이유를 거기에 좀 반성을 하면서 좀 예. 체지방을 빼는데 좀 더 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네, 네, 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무엇보다 우리 박현준 교수님 네. 앞으로 자꾸 생각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의 박현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기력한 증상이라든지 좀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의욕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오게 됐다. 갱년 여자만 오는 거지 남자는 갱년이 온 줄은 몰랐죠. 여기 와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죠.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온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증상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안도감을 느꼈는데 벌써 이제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이제 좀 슬프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먹는 거 하고 운동도 제기차기라든가 뭐 이래 다리 올리는 거라든가 이제 앉았다 섰다 하는 그런 종으로 운동 좀 많이 했죠. 진료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계란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좀 삶은 계란 같은 것도 이제 먹고 견과류도 좀 많이 먹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비뇨기과 간다 그러면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자기도 그러면서 좀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죠. 갱년기를 하면 남성들의 몇몇 10분의 1도 모릅니다. 갱년기라 그러면은 여자만 오는 건 줄 알고 있지 남자 갱년기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진료를 받으면서 이제 제 증상을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제 좀 몸으로 느끼는 부분도 요즘은 좀 여름이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 크게 못 느끼지만 예, 마음적으로는 현재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말고 저거 없이 막 부담 없이 와가지고 막 검사를 받으시면 좋죠. 운동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그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씩 그래도 움직여 보려고 그런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해보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람 잘한 것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제 주변에 저하고 비슷한 이제 제 친구들이라든지 제 지인들에게 이런 경험담을 같이 공유하면서 예, 그런 비슷한 증세를 갖고 있는 지인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